자, 여러분 혹시 코카콜라 병을 잡아본 적 있나요? 군침이 싹 도는 그 곡선 매력에 뇌절당한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그냥 병이 아니라 지구상 폼 미친 완벽 비율의 킹받는 아이콘이거든요. 이 컨투어 병이 어떻게 근본 없는 모방자들 사이에서 떡상한 사기 특성을 품은 전설이 됐는지 팩트로 뒷담 까발려 드릴게요. 먼저 과거로 돌아가보죠. 1910년대 미국 음료 시장이 완전 혼돈이었던 거예요. 코카콜라는 1886년 존 펜버튼이 애틀랜타 약국에서 코카 IP과 콜라 너트 추출물 넣어 만든 소다수로 태어났는데 그때는 약처럼 팔렸죠. 직사각형 병 쓰는 모방자들이 우후죽순 튀어나와서 소매점 주인들은 창고 뒤지며 이게 코카콜라야, 저게 코카콜라야 헷갈려 죽는 거였어요. 소비자들은 어두운 작업장이나 집에서 병 분간 못해 킹받는 불만을 터뜨렸고 코카콜라 본사는 루트 글라스 컴퍼니에 과제를 던졌죠. 어둠 속에서 병을 만져도 병이 깨져도 알아보는 병을 만들어 달라고요. 후속 조치로 1915년 디자인 공모전 열었어요. 포상금 걸고 전국적으로 모방막을 독보적 병 찾는 거였죠. 수백 개 제안 들어온 끝에 루트 글라스 팀이 뽑혔고 얼딘이라는 유리쟁이가 시장 한계 속에 뛰어든 거였어요. 루트 글라스는 1901년 체프먼 루트가 세운 중견 회사로 1905년 테레하우트 글라스 매입해 성장 중이었죠. 여기서 잠깐.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요. 루트 글라스 팀이 도서관에서 코코아 팥 사진 발견한 순간부터였어요. 코코아 열매는 럭비공처럼 가운데 불룩하고 양끝 둥근 모양의 세로 홈파인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열릴 때 코코아 빈 드러나며 곡선미 살아있죠. 실제 코코아 팥 사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병 상단이 팥 끝부분처럼 완전 둥근 컵 모양이고 중간 허리가 팥 그대로 쫙 좁아 들어가며 밑부분도 똑같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돼 있어요. 심지어 세로 리브 홈까지 팥의 자연 홈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디는 코카 잎이랑 콜라 너트 사진을 찾으려다 못 찾아서 옆 페이지에 있던 코코아 팥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고 참고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막대는 힘 받으면 쩍 부서지기 쉽잖아요. 근데 리브처럼 홈을 넣으면 그 힘이 사방으로 퍼져서 훨씬 잘 버티는 거예요. 기존 직선병 금형 하나로 찍어내 파손율 높았는데 컨투어 리브는 곡선 홈으로 압력 흩뜨려 안정성 크게 올린 거였어요. 딘이 기존 금형 전량 폐기하고 코코아 팥 곡선 본뜬 디자인 밀어붙인 거죠. 팀원들 실용성 챙기자 반발했지만 근본 지키려 파격 선택 내린 거였어요. 테스트실에서 불 끄고 프로토타입 병을 손으로 쥐어봤는데 손가락이 딱 자연스럽게 곡선을 따라 감싸지면서 이건 코카콜라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임원들 입이 딱 벌어졌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기예요.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곧 진짜 문제가 터졌어요. 곡선병은 눈으로 보면 예술품 같았지만 트럭에 싣고 운송하다가 압력에 못 버티고 와장창 깨지는 거였어요. 파손율 치솟으면서 비용도 폭증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동료들 황금 비율 포기하고 직선으로 돌아가자 소리쳤죠. 황금 비율 0.618 수학적 비율인데 해바라기 씨앗 배열처럼 자연 완벽 균형이에요. 코코아 팥 모방 과정에서 우연히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이죠. 기존 병들은 위아래 똑바로 일직선이라 손에 쥐면 미끄러지거나 제대로 안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컨투어 병은 중간 허리가 딱 61.8% 지점에서 쫙 좁아지면서 리브 홈까지 있어 손가락이 꽉 잡히고 폼 완전 살아나는 거였죠. 그래서 디는 이 미학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심지어 유리 색상도 인디애나 펀 클리프 사암에서 캐낸 그 특유의 초록빛을 그대로 써서 나중에 코카콜라 본사에서 조지아 그린이라고 멋진 이름 붙여준 거죠. 그리고 생산 전쟁 터졌어요. 프로토타입 완성 후 1915년 말 대량 생산 준비. 첫 컨투어 프로토타입은 럭비공처럼 통통하고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둘레가 두꺼웠어요. 그래서 손에 착 감기게 허리를 확 파고들게 고치면서 금형 비용이 직선병보다 훨씬 더 들었죠. 게다가 직선병은 금형 하나로 수만 개 쾅쾅 찍어내는데 이 곡선에 리브까지 들어가니 제작 난이도가 완전 달랐어요. 문제는 인디애나 공장이 당시 쓰던 구형 금형이랑 연마기, 선반 같은 장비로는 이 복잡한 곡선병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효율이 반토막 나는데 코카콜라 본사는 연간 100만 병 때려 라고 압박해오는 거였죠. 시험 가동 돌려보니 첫 생산 라인에서 병들이 줄줄이 금형 불균형으로 와장창 깨지면서 생산 라인이 아예 정지해버리는 사태가 터졌어요. 거기에 한 금형 만드는 데만 직선 병보다 몇 배나 더 비싸고 깨진 병들 재료 폐기비까지 쌓이니까 자본줄이 완전 바짝 조여드는 상황이었어요. 투자자들은 이 곡선 때문에 회사 망한다고 난리였고 팀원들은 연속 더블 시프트로 완전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딘 혼자 압박받아가며 알렉산더 사무엘슨이랑 같이 머리 맞대고 디자인을 더 날씬하게 다듬었고 마침내 1923년에 특허까지 따냈죠. 그러자 딘의 파격적인 결단이 터졌어요. 전체 생산 로트를 다 버리고 금형 새로 설계하자. 수만 개나 되는 불량 병들을 창고 밖으로 내다 버리고 리브 패턴을 완벽하게 재구현하기 위해 금형을 처음부터 다시 파는 거였죠. 돈은 어마어마하게 불었지만
D는 이 완벽한 병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브랜드가 살아난다고 이를 악물고 공장을 24시간 풀가동시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1916년 3월 첫 완벽 생산 레온에서 속도가 확 끌어올라지고 파손율이 확 줄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코카콜라 임원들이 공장을 직접 찾아와 완벽하게 돌아가는 라인을 보고 완전 감탄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국 독점 공급 계약을 딱 체결했고 루트 클라스는 순식간에 미국 최대 병 제조사로 떡상해버렸죠. 게다가 이 병은 1961년에 포장자의 최초로 상표권까지 인정받았어요. 자, 승리의 기쁨도 잠시. 1960년대에 플라스틱 병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컨투어 디자인의 존재감이 점점 희석되는 위기가 닥쳤어요. 마케팅팀에서는 이제 현대화해야지, 곡선은 구식이다라고 난리쳤지만 코카콜라는 끝끝내 이 원형 디자인을 사수해냈죠. 그러자 안디 워홀이 1962년 초록색 코카콜라 병들을 목판화로 줄줄이 찍어내며 팝아트의 대형 아이콘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살바도르 달리는 훨씬 앞선 1943년 작품 미국의 시에 벌써 이 병을 등장시켜 놓은 거였죠. 게다가 1950년 타임즈가 완전 획기적으로 인물 아닌 상품 최초로 표지에 이 병을 실으면서 미국 소비 문화의 상징으로 공식 인정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블루스 음악가들이 빈 병목 부분을 잘라 손가락에 끼우고 슬라이드 기타 연주할 때도 리브 홈이 미끄러짐 방지해줘서 영화와 음악 문화까지 침투했고, 어둠 속 실루엣만 봐도 전 세계가 알아보는 문화유산으로 완성된 거예요. 1970년대 PET 플라스틱 병 전환 때도 컨투어 원형을 끝끝내 포기 안 하고 그대로 살렸어요. 더 먼저 1955년에는 레이먼드 로이가 MAY의 원칙과 스트림라인 미학으로 병을 더 날씬하고 우아하게 리뉴얼하면서 시대를 앞서간 거죠. 1993년에는 20온스 PET 병으로 처음 플라스틱 버전 출시하면서도 컨투어 곡선을 그대로 지켰고, 2000년대 들어 슬림캔이나 제로 칼로리 라인에서도 끝없이 이 곡선 DNA를 유지해온 거예요. 심지어 패션계 황제 칼 라거펠트도 2010년 검은 실루엣으로 병을 예술화하고, 다음 해 2011년엔 핑크 화이트 스트라이프랑 별, 도트 패턴까지 대담하게 입혀서 컨투어를 럭셔리 아트피스로 탈바꿈시켰어요. 요즘엔 지속가능 재료로 리뉴얼하면서도 하루 22억 회분 소비되는 코카콜라 판매량 중 상당수가 여전히 이 컨투어 기반이고, 100년 넘게 쌓아온 헤리티지 상징으로서 지금도 전혀 흔들림 없는 폼을 유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코카콜라 병이 위기마다 근본 지키는 선택으로 100년째 떡상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작은 디자인 하나, 디테일 하나만 끝까지 물고 늘어져도 갓생폼 완전 미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풀매수 비법인 거죠.